예, 편안한 주말, 토요일, 5%입니다. 6월 17일이네요.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매일 장 끝나고, 당일의 특징주, 주도주라 해서, 종목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주말 방송만 드렸어요. 제 개인 시황이나 종목이나 매매 정리도 하고, 저랑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말 방송을 했었는데, 조금 변화를 주려고 있습니다. 뭐 따로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시장의 종목 장세가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상승장으로 돌아서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매크로를 그렇게 볼 게 없어요.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뭐 금리 인상이 어떻다 이런 얘기는 사실 그렇게 말씀 많이 안 드리잖아요, 그죠? 정말 이제는 종목이나 포트에 지중해서 어떻게든 수익을 내고 자산을 불리는 방법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나쁘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여전히 장세가 작년에 워낙 빠져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오래되게 물려있던 분들이 언제 장이 좋아지냐, 내 거 언제쯤 손실 회복되냐, 그런 의도로 사실 매크로 보는 분이 많은 것도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겠지만 뭐 저희는 실전 투자하는 입장에서 진짜 새롭게 앞으로 수익 내는 시장 바뀔 때 그런 걸 적응해서 가지고 있는 포트, 중기 포트와 매매를 계속 하는 쪽으로 말씀을 적극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제는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조금 부담은 돼요. 지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 S&P가 정말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아니면 나스닥이 조금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이 상승 추세로 많이 돌아선 게 맞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5월 달부터 AI 성장 스토리의 태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돈이 벌리는 엔비디아나 AMD, 특히 미국 반도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 같이, 아도보도 괜찮더라고요, 어도비. 실적 장세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브릿지를 만들고 있다 보시면 돼요. 지금 고금리는 맞잖아요, 그죠? 고금리고 앞으로 빠지더라도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는다. 우리나라 같이 이머징은 조금 더 내릴 수 있다 보는데, 그러더라도 예전처럼 저금리, 제로금리는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세상에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또 시장 스토리 간단하게 봐야 될 매크로를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계속 얘기했고 우리가 보고 있었던 금리가 이제 5.25에서 더 올리느냐 마느냐, 시장에서는 7월 달에도 추가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장은 빠져도 많이 안 빠질까 보는 거예요. 미국이 저는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금리가 더 이상 오르기 힘들다는 게 초점이라 봅니다. 미국이 5.25에서 저는 쉽게 못 내린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금리가 고점이에요. 그리고 지표가 지금 나오는 게 달러가 지금 약세로 드디어 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금리도 조금 변화를 줘요. 달러가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 원달러가 지금 강세가 되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 정시에는 좋죠. 지금 달러 인덱스를 잠깐 띄워놨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작년 10월 달에 고점 113 정도를 치고요. 올해 1월 달에 이제 100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2월 달에도 살짝 또 올라가다가 등락을 거치고 있는데, 지금 6월 달 들어서 살짝 꺾였죠. 근데 지금 급속하게 꺾인 이유는 방금 미국 정시, 미국 금리가 이제 고점을 치고 더 이상 오르기 힘들다는데, 시장에 흐름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금리가 더 오르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제 QT라든지 계속 겁을 주고 있는 연준 위원들이 그래도 금리 올릴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저는 더 올리지 못한다는데 사실 배팅을 걸고 있고, 시장도 사실 조금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달러도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1300원 위에서 싸다, 1330원 40원 갔었죠. 261260. 그리고 지금 1260원대 70원대까지 빠져 있고, 저는 하반기 때는 1200원대까지 다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되면 좋은 게 뭐냐, 작년 9월 10월 기억나세요? 아까 말했던 달러가 113, 114 갈 때 일본 망한다, 영국 망한다, 유럽 큰일 났다, 우리나라 이머징 그때 6월달에 9월달에 엄청나게 틀렸잖아요, 장 빠지면서요. 근데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얘기는 글로벌 정시가 안정성 위주로 달러 사는 게 아니라 조금 숨을 돌린다는 얘기죠.
예, 그게 지금 금리 때문에 달러가 강세됐던 게 금리도 고점 치고 떨어지게 되면 뭐 떨어지진 않겠지만 더 오르지 못하게 되면 달러 역세는 사실 전 세계 다 좋아요. 미국도 좋아요. 예, 미국도 나쁜 게 없습니다. 이제 안정보다는 조금 성장이나 다른 모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느낌만 받으시면 됩니다. 예, 달러 약세가 되면 모두가 좋다. 특히 이머징에 더 좋다. 거기에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좀 디커플링이 됐잖아요. 원래 중화권은 우리나라 정시는 MSCI 이제 중화권은 포함돼서 중국 좋을 때 좋고 중국 위안화 강세 약세에 따라서 우리나라 환율도 약세 강세 가는 게 똑같았어요. 그만 커플링이었는데 중국이 올해 별로 안 좋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2차 전지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오히려 이제 중국이 바닥에서 안 빠지고 중국에서 반등 모색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글로벌 유럽이든 미국에서든 경제적으로도 뭐 기업가들 계속 중국 가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 봤을 때 중국이 반등을 좀 주고 살아나는 거는 미국으로서도 괜찮아요. 중장기적 미중 패권 전쟁을 떠나서 단기적으로 우리 보는 중화권 정시 물론 차별에서 우리나라 지금 낮습니다. 우리 한국은 중국과 지금 다르게 디커플링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진국 미국 정시만 본다 그러면 미국 정시는 추세는 좋아요. 단기적으로 제가 조금 부담을 느끼긴 하는데 빠지더라도 또 밑에 저가 매수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경계를 하겠지만 계속 연장된다 보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달러 약세 때문에 이머징은 중국 반등 모색과 포함이 되면 오히려 좋습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뭐 철강, 조선, 화학기계, 뭐 항공 다 올랐잖아요. 제가 이제 은혜로운 시장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이제 중국이 올라가게 되면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금리가 저금리니까 중국이 부양 정책에 우리나라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직까지는 주력으로 하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중국이 경기 부양을 빡빡 할 수 있고 막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게 저는 안 보기 때문에요. 이 특이한 게 뭐냐면 중국이 워낙 크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 인구가 70억 중에 중국이 15억 정도 되니까 중국이 뭔가 한다 그러면 글로벌의 원자재 가격이 들썩들썩거려요. 제가 이제 구리라든지 구리 그 닥터코프에 갖고 있는 이머징 그 테마주도 사실 그런 면에서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중국이 움직이면 구리가 움직여요. 하지만 얘들도 글로벌 어떤 인플레라든지 물가를 보고 있는 거죠. 왜 얘들이 움직여 버리면 기껏 자기 나라의 물가를 안정시켜 놓고 했는데 글로벌 자극들 하기 때문에 이 글로벌 우리나라 미국 금리가 고점치고 이제 인플레 조금 이제 안심을 하느냐 마느냐 하고 있잖아요. 저는 물론 스티키하다 보는데 그걸 보면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반등 모색을 경기 부양책을 낼 거란 말이죠. 서로 이제 연관이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팡팡 가는 건 아니다. 그냥 방향성만 바닥에서 반등 모색을 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저는 둘 다 좋아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가 물론 작은 나라지만 미국과 중국에 끼어있는 새우가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정말 기술이나 기업 파워를 가지고 우리가 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죠. 특히 기술 패권 위치에서. 그래서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여전히 저는 주력으로 봅니다. 정시로도 그렇고 반도체는 이제 올라오는 거고요. AI 성장 스토리와 같이 중장기로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돈이 되는 거라든지 규제되는 걸 따지면서 반도체는 계속 보는 거고요. 2차 전지는 여전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1분기 때부터 보여줬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술력이 있을지. 그리고 미국, 중국에 따라서 뭐 미국 본토에다가 2차 전지 중국의 그런 기술을 깐다. 뭐 수요일도 이벤트 있었지만 그렇게 팍팍 된다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큰 흐름 자체는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격은 다르지만 방향은 같다. 그래서 2차 전지 반도체는 아직 제가 편입은 그때 잠깐 시켰다가 HPSP 지금 안 하고 있지만 12630이라든지 233740 같은 걸로 보완을 좀 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는 여전히 나스닥 연동해서 엔비디아 좀 보고 있어요. 하지만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박스권이라서 빠져도 별로 빠질 건 없어요. 미국 증시도 AI 성장 스토리는 저는 좀 길게 보면서 지금 실적이 바로바로 나오는 MS도 좋아요. 지금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그 소프트웨어를 쓰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쓰는 그런 기업도 괜찮다. 어도비도 이번에 괜찮게 나왔다는 실적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또 소프트웨어 AI를 통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또 따져볼 수 있는 기회고 제가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인간이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유럽도 지금 규제를 좀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규제도 있기 때문에 등락을 하면서 갈 것 같다. 성장은 되겠지만 규제도 보기 때문에 성장과 규제 사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여전히 저희가 주력으로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제가 반도체로 포션을 좀 바꿔드릴 텐데 당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중에 그 미중 관련해서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안정성이 되는 과정이고 흐름이 괜찮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 코스피는 반도체를 주려고 지금 약간 편제가 되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LNF 같은 대형주들이 종목 장세를 지표 종목으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저희는 미국, 중국, 그다음 달러 약세, 그다음 금리 같은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 같은 크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머징에 기술적인 또 특별한 두 개 갖고 있는 팩터들이 있잖아요. 이런 흐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이 꾸준하게 주식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도 종목 장세 나올 것 같아요. 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아주 큰 이슈 끝났잖아요. CPI도 미국 CPI도 떨어졌고 4%까지. 다음에는 아마 3%도 나오겠죠. 물론 3%대 이후에는 좀 더 스티키해질 겁니다. 지금 잘 안 빠지는 주거용 쉘터가 물론 이게 늦게 반영되기 때문에 그쪽도 좀 늦어지겠지만 어쨌든 안정은 될 거고. 하지만 연준이 바라는 2%대 물가 있죠. 내년 보더라도 사실 뭐 내년 말까지 봤을 때 2%대 초반 중반 얘기를 하던데 또 가봐야 돼요. 지금 9%대까지 작년 6월달 9% 찍었던 물가가 지금 올해 5월달에 4% 초반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4%에서 3% 가고 3%에서 2% 가는 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물가가 더 스티키해진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FMC의 금리 동결을 하고 고금리 유지를 저는 한다 보는데 이 끝난 이후에 가장 이슈는 뭐냐? 자, 2분기 실적 시즌이죠. 7월 달부터입니다. 그럼 뭐가 돈을 벌어? 어떤 애들이 성장하면서 어닝도 좋아. 이걸 따지는 구간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2차 전지에 또 좋은 흐름이 올 수 있다. 자, 그리고 반도체가 삼성전자 프리어닝 언제라 그랬죠? 7월 초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제 안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안 좋을지 확인하고 나서 반도체를 살려는 큰 흐름이 있을 거다. 우리도 그걸 좀 보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한국은 지수는 괜찮게 보고 빠지더라도 뭐 2600 안착도 되겠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종목 장사 오겠죠. 그래 종목 찾기에 가장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중 모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냉경원, 정치는 좀 냉정하게 보지만 경제로는 훈풍을 불 수 있는 모드를 조금씩 하고 이번 주 18일 날 이번 주말이네, 그죠? 미국 국무장관인 블링컨이 방중을 합니다. 어제는 옛날에 MS소프트의 전 대표였던 그 누구야? 또 갔었죠. 앨런도 지금 멘트를 하고 방중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의 어떤 큰 기업들이 중국을 상당히 방문을 하면서 기업들이 오히려 이제 경제를 미국과 중국의 경제를 조금은 이제 풀어주려는 모습에 그런 롤을 잘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경기를 제가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아주 급한 건 아니에요. 소비는 여전히 괜찮게 되고 그다음에 또 정시가 올라가는 게 또 미국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달에 남쪽 국경을 오픈하고 이 저임금 노동자들, 이민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동 공급이 되다 보니까 실업률이 저는 조금씩 상승할 거라 봅니다. 요번에 조금 시그널 보였죠. 실업률 상승하니까 미국 경제 안 좋아. 당장 가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들을 서비스 업종으로 지금 끌어들이면서 물가 인하에도 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온갖 경제 지표들은 항상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반응이라든지 해석이 항상 서로 연관이 되고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요인으로 나중에 야 진짜 실업률 안 좋아, 미국 고용이 큰일 났네 라고 빡 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 정시에는 연착륙되는 그런 과정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추세는 좋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 이번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IB 쪽의 모건 스탠리가 이런 공식적인 의견을 내놨죠. 내년 6월까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목표치를 그 전에 2750이었는데 2900으로 상향 조정한다.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올해 초부터인가 작년 말부터 12630 말씀드리면서 2900을 개인 목표로 말씀드렸잖아요. 뭐 3000까지 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올라가면 또 항상 TP는 올라가요. 하지만 저는 3000이 약간 의미가 있다 보니까 2900선부터는 전체적으로 포션을 줄일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럴 생각 없고요. 지금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 모건 스탠리도 코스피 2900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공식적인 멘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여기서 조금 중국이 되면 이제 시크니컬도 봐야 되는데
그런 경기 부진 실적 대형주들이 어쨌든 단연간의 실적 회복세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 좋아지면 코스피 안 좋은 적 없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떨어지는 거는 어쨌든 좋은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움직이면 전 세계 테크가 움직이는 거죠. 지금 AI 성장 스토리와 반도체 같이 가는 이유예요. 전 세계들이 우리나라 삼전이라든지 하이닉스 주가를 보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괜찮게 본다. 고금리나 중금리 모두에서 증시가 적응을 하고 거기에서 소수지만 살아남는 애들이 정시를 이끌 거다. 차별화 장세는 계속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12630, 그다음 코스닥 233740 갖고 계신 분은 계속 홀딩하세요. 매매하지 마세요. 매매하지 마시고 하더라도 조금만 하세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261260, 1300에 사셨던 분들은 1330원, 40원이 오늘 고점이었잖아요. 이번에 또 1260원, 70원 내렸기 때문에 수익은 나 있겠지만 매매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1200선까지 한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제 그때 한번 팔아드렸어요. 팔아드렸던 데가 2월달 같은데 다시 또 살 구간을 만들어드렸던 게 6,000원대 중반이었고 이번에 샀던 분들이 수익 나 있겠지만 다시 한번 8,000 이상까지 보면서 두고 계시면 됩니다. 자, 국가별로는 한번 읽어보세요.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코인이 조금 이제 나스닥하고 다르게 좀 떨어지고 규제가 워낙 타이트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 또 난리가 났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 미국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고 체계화시키는 과정이고 이런 것들은 글로벌 흐름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홍콩이나 중국에서 오히려 몇 년 동안은 거의 죽여놨던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들 부양책 되게 많이 쓰잖아요. 코인 시장을 오프하는 시도는 코인 경제 나쁘지 않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시황 말씀드리고 이제 섹터 테마 매매로 넘어가겠습니다.